자, 그러면 오늘 뭐 배웠나 정리하고 마칩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게 대지권은 따로 안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나왔던 등기 절차 총론. 일반적으로 등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한 거죠. 자, 등기 절차 총론. 일반적인 등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등기가 신청하고 접수하고 심사해서 요건 맞추면 수리 실행하고 못 갖추면 각하하고 그 실행했으면 식별로 기록하고 마지막 등기 정보 작성 통지하면서 끝난다. 이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단계별로 하나씩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돼요. 자연인과 법인 중에 안 되는 자는 없습니다. 이때 법인 중에 특수한 경우로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처럼 공법인이 있어. 당연히 되죠. 근데 지자체는 시, 군, 국까지만 지자체고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니까 읍면동 명의로 등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종중, 문중, 교회가 떠올라야 돼. 그럼 문중재산, 교회재산 등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때 교회 명의로 문중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고 대표자나 또는 목사님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은 일단 할 수 있다 해요. 일단 민법상 조합은 이게 단체로서 실질이 없어. 그래서 저건 명의 등기를 못 하는데 말이 어려우면 일단 계모임 하나 생각해서 여정해 이런 걸로. 그럼 이게 지금 조합재산, 합유, 민법상 조합이 이제 합유재산, 소유 형태에서 합유가 있다고 합유.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는데 합유재산 어떻게 등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 명의로 못하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게 되는데 이때 특징은 합유 지분이 안 써진다. 이거. 학교는 그냥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는 안 되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기 개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형들 쫙 전개되는데 이게 등기는 당사 신청 또는 광고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게 직권 등기예요. 그래서 당사 신청 촉탁 이게 원칙 신청 원칙이고 직권이 예외다. 그러면 신청하게 하는 게 원칙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촉탁 등기 와가지고 관공서가 촉탁한다 해서 관공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공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법원 이거. 그래서 이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재판을 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면 이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할 때 가압류 등기 촉탁하고 가처분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반드시 법원이 촉탁해야 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신청해 버리면 각하 이런 거. 자 됐고 그럼 여기 촉탁 등기가 이제 이거 예로 들은 거고 촉탁은 실질이 신청이다.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경우에 자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가압 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을 했는데 만약 그 등기가 미등기야, 그 부동산이 미등기야. 그럴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하게 됩니다. 이 직권 등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직권 등기는 이게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럼 어떨 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나름 노하우는 등기관이 알 수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 직권한다 해가지고 방금 말했던 직권 보존 등기 이거 하나 설명했고 아까 대지권 등기에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에다가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거 직권을 한다. 이거 했고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을 때 그때 표접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비관 등기 그거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으로 가가지고 이 공동신청에서는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 공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 권리자가 뭐냐? 의무자가 뭐냐?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 기록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하게 된 자.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된 자. 이렇게. 여기서 이익 불이익을 따질 때는요. 실제로 이익 받는 손해받는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만약 말이 어려우면은 하고 싶은 사람, 협조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접근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 등기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근데 만약에 의무자 협조 안 해버려? 그럼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판결서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자,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인수에 가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근데 만약 안 넘겨간다? 그럼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있지만 상대방 협조 안 했을 때 이렇게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한다라는 말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확인, 이행, 형성 중에서 이행 판결 말하는 게 원칙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런데 그 판결은 확정돼야 돼요. 확정 안 되면 등기 못 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 나야 등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소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패소한 사람은 등기 신청 못 합니다. 이런 걸 받고. 근데 아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 말고는 신청할 사람이 없어. 그다음에 상속 등기는 상속인 말고는 신청할 사람이 없어. 그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인 말고는 신청할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쪽에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자 말고 신청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기 신청이다.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다음에 이제 상속 인해에 의한 신청을 받죠. 상속 인해 신청. 이 상속 인해한 신청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을 하고 사망을 해야 돼. 계약을 해놓고 한쪽이 사망해 버리면 그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고 그 상속인이 상대방한테 이행을 해주는데 그때 특징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직접 넘어간다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민법 187조를 구분해야 되거든. 상속의 경우는 권리를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하다. 그 규정. 그것은 상속인이 처분하는 건데 이 상속 인해한 신청 이 구조는 이미 피상속인이 처분해 놓고 사망하는 거다.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라는 것은 신청하는 건 싹 다 대리되는데 자격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방문 신청할 때는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자 신청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신청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방문 신청하고 이제 대비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전자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전자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연인과 법인 할 수 있는데 이때 자연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돼요. 근데 참고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은 못 해. 이렇게. 사용자 등록할 때는요. 아무 등기소나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만약에 대리인한테 위임해 버렸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해 버렸을 때는 따로 본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 유형은 여기서 맞춰지고요. 그다음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로 갔는데 등기관은 반드시 이 다른 거 아니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보고 등기할까 말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걸 제출해 주는데 등기관 항상 여기서 염두에 둘 거. 등기관은 기본적으로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를 해요. 그걸 보고 하는데 거기에 써진 게 맞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첨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조해봐가지고 1차면 등기해주고 불일차면 각하시킵니다. 그때 신청 정보는 작성하는 방법은 건당 하나씩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등기 목적 같고 등기 원인 같고 관할 등기소 같다. 그러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이라는 말은 한 장의 신청서에다가 여러 건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청 정보에다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느냐? 필요사항이 있고 임적사항이 있는데 필요사항은 반드시 써야 될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표시 써야 돼요.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원을 써야 되고 등기 목적 써야 되고 신청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세금 여러 가지 내는 거 있고 써야 되고 그다음 관할 등기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게 있어요. 등기필 정보 이렇게. 근데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등기 다 끝나고 나서 받는 건데 거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임의적 사항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록을 해놓으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들어가면은 임의적 사항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임의적 상해에서 무조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 올해 시험에 나왔었거든. 그거 나왔는데 그거 틀리신 분 많습니다. 엄청 많이 강조해서는 틀려버려. 그래서 임의적 상해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있어. 그게 지금 책에 안 써졌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은 열심히 강의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등기빌 정보라는 것은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등기 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등기빌 정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기 좀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쳤고 다음 주에 남아 있는 부분하고 이제 등기법 4장 5장 남은 건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한 순환이 끝나버려. 정말 너무너무 시간 빨리 가요. 시험 끝나고 벌써 거의 2달 다 돼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냥 놀 때보다 더 잘 갑니다. 여러분 수업 듣고 있으면 시간 잘 가요? 집에서 놀 때가 더 잘 가요?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영화 보는 것보다 더 빨리 갑니다. 물론 제일 재밌게 놀고 있을 때가 빨리 가긴 하는데 진짜 수업할 때 이 3시간 금방 가거든요. 진짜로.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